오늘은 영어 원서는 영어 잘하는 사람들만 읽는 거 아닌가요? 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저는 영어 원서 읽기가 제 취미이고 제 취향을 반영하는 즐거운 놀이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아요. 당신은 영어를 잘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냐? 당신은 외국에서 살다 왔으니까 영어 원서를 읽는 게 아니냐라는 질문을 받는데 그것에 대한 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어떤 책이든지 아주 어려운 책 말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읽고 싶은 책들 수준은 원서로 읽던 번역서로 읽던 둘 다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그래서 원서를 선호하니까 원서로 대부분 읽고 있고요. 번역본이 아직 나오지 않은 책들도 원서로 찾아서 읽는 편이에요. 그런데 제가 항상 이랬을까요? 저는 항상 이렇게 원서도 잘 읽고 영어도 잘하고 자신감도 이렇게 넘치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간 케이스예요. 11년 정도 체류를 했는데 공부도 하고 일도 조금 하고 왔고요. 그러다 보니 영어 노출이 없었다. 기본 영어 수준이 안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어쨌든 그 시간 동안 노출을 하고 그 안에서 생활을 하고 살았으니까요. 근데 제가 처음 미국으로 갔던 2001년을 떠올려보면 그때의 미국에 체류할 동안의 10년간의 기간을 떠올려보면 영어에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전혀 아니었어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외국에서 오래 살다 오면 영어를 잘한다. 원어민 같이 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는데 아닌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정말 외국인들하고 부대끼면서 막 살아남으려고 영어를 해서 이렇게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같이 그렇게 많이 인터랙션 없이 공부만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 가고 그냥 직장 가서 살다 온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 케이스들은 솔직히 영어를 많이 쓸 일이 익스텐시브하게 쓸 일이 많이는 없어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외국 친구가 거의 없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외국 친구라 봤자 모국어가 이미 다른 언어니까 원어민이 아닌 인도에서 유학 온 친구라든지 일본에서 유학 온 친구라든지 그런 유학생들끼리 많이 친했고요. 한국인들하고 주로 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국어를 하는 그런 미국인들하고 얘기를 하고 노는 거는 사실 많이 해본 적이 없어요. 왕따 아니었냐고 말하실 것 같은데 고등학교 굉장히 백인들만 있던 그런 학교에선 거의 왕따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네. 미국에 있을 때 좀 소심한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그게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어서 영어를 완벽한 문장으로 말하지 못하면 쉽게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특히나 그게 고등학교 때 가장 강했고요. 거의 주로 백인들만 있던 고등학교에 있었을 때는 진짜 말을 하루에 5마리도 안 하고 집에 올 정도로 그렇게 외국인 친구도 없었고요. 그렇게 말도 안 하고 그렇게 그냥 공부만 하다 오는 그런 아이였거든요. 그리고 대학 가서는 한국인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외국 친구들이랑 굳이 사귈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외국에 가서 제가 막 외국인들하고 엄청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이랬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자신감도 없었고 특히나 대학교 갔을 때도 영어 말하기나 영어로 작문하는 걸 너무너무 어려워하고 너무 부담스러워해서 그런 수업은 거의 안 들으려고 작정하고 막 이과를 선택한 것도 있거든요. 다행히도 그 이과가 저에게는 잘 맞았지만 지금 생각하면 되게 아쉬운 점이에요. 너무 제가 그걸 두려워했어요. 지금도 나는 게 라이팅을 써가지고 어떤 에세이를 썼는데 교수님께서 정관사가 너무 정신없이 써 있어서 글의 퀄리티를 떨어뜨린다 이렇게 쓰셔서 내용은 괜찮은데 그래머 문제가 많아서 읽기가 어렵다 그래가지고 C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게 약간 굉장히 큰 트라우마로 생겨서
장문은 정말 거의 진짜 정말 이거는 제가 생생하게 피하고 싶다면 정말 피하고 싶은 그런 게 되기도 했었어요. 그렇게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영어를 다른 사람들의 눈에서는 영어를 잘한다고 저 그 정도면 잘하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중요하다 생각한 자신이 자신의 영어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당시에 정말 영어에 자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2010년에 이제 귀국을 했습니다. 그때도 영어 자신감은 당연히 그닥 그렇게 좋진 않았겠죠. 그리고 또 더 두려운 게 영어는 안 쓰면 안 쓸수록 쇠퇴를 해요. 그러니까 그마저 지금 갖고 있는 영어마저 쇠퇴하겠구나 하는 그런 걱정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자신감이 없었던 거고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전체적으로 제가 자신감이 없었을 수도 있지만 하여튼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다. 그때 실력이 국내에서 영어 하신 분들보다 잘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훨씬 더 잘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영어로 특출난 사람도 아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영어 원서를 이렇게 잘 읽게 된 거죠. 물론 다 그 예전에 노출이 나온 거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말할 게 없지만 지금 현재 한국에 있어도 이 지금 세상은 노출은 자기가 원하는 만큼 노출할 수 있는 세상인 것 같아요. 물론 뭐 외국인과의 정말 직접적인 페이스 투 페이스 인터랙션은 지금은 많이 어렵겠지만 그래도 다양한 방법으로 저같이 미국에 있어도 인터랙션 없었던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국내 안에서도 노출시킬 수 있는 데는 정말 이제는 그냥 원하는 곳에서 자신이 원하는 영어 노출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이거는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영어 원서는 영어 잘하는 사람의 전유물 이건 아니고요. 당연히 아닌데 책은 좋아하기는 해야 해요. 제 생각에 이거는 필요한 것 같아요. 국내 책도 많이 읽지 않고 좋아하지 않는다면 영어 원서를 읽는 거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요. 저 같은 케이스도 책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가 영어에 자신감만 없었을 뿐만 아니라 책도 안 읽는 사람이었거든요. 교과서나 전공서밖에 안 읽고요. 잡지만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학 작품을 읽을 새가 없었어요. 또 제 전공이 이과 쪽이었다 보니까 더 이런 거를 읽을 일이 없었고요. 근데 둘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가 이제 2014년 정도 이제 임신을 했죠. 그때 임신을 해서 아이를 갖고 있으면서 그때 국문서를 되게 열심히 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국문서, 그러니까 책이라는 것을 읽기 시작한 지 9년도 채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그 책에서 제가 갖고 있던 응어리들이 좀 많이 풀리고 난 이후로부터 책에 굉장히 빠지게 됐어요. 정말 시간만 나면 책을 읽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거는 원문으로 어떻게 써여 있었을까 하는 의문증이 생긴 거죠.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오리지널로 무언가를 보는 것, 무언가를 느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거기서 그런 생각이 든 거죠. 이거 원문으로는 어떻게 쓰였을까?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원서를 찾아 읽기 시작했고 이게 읽힌다는 사실을 제가 느끼고선 굉장히 희열에 빠졌던 때가 있어요. 이게 내가 미국에서도 안 한 거를 이렇게 한국에서라도 읽게 되는구나 하면서 정말 좋았거든요. 그래서 원서를 읽어보고 싶다. 나 원서 읽는 사람 되고 싶어 라고 하신다면 만약에 어떤 책이라도 읽고 있지 않으시다면 지금 당장 한국말로 되어 있는 책을 먼저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먼저 그것으로 독서 근육을 조금 채우시고 그 다음에 자신감을 얻고 내가 이렇게 책을 읽을 수 있다. 어느 책이든 나는 읽고 싶은 책은 읽을 수 있어 라는 마음이 들으셨을 때 그때 원서를 시도하시면 오히려 아무것도 안 읽어보고 처음 원서부터 시작하시는 분보다 더 빠르게 영어 원서 읽기 실력이 향상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2022년 저는 지금 이렇게 유튜브로 제가 영어 원서를 이렇게 잘 읽고 있다고 자랑을 할 정도로 실력이 성장을 했고요.
영어에 대한 자신감도 많이 생겼어요. 장문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어요. 물론 엄청 잘하냐 그러면은 그거는 대답을 잘 못하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는 장문을 하는데 조금 틀리더라도 이 정도면 만족한다 하는 수준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계속해서 영어를 원서로 노출을 하고 그 리스닝으로 오디오북도 듣고 그러다 보니 다양한 매체의 영어들이 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매체든 유튜브든 뭐 팟캐스트든 뭐 블로그 글이든 대학교에서 나온 논문이든지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읽으면서 제가 활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원서가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고 관심과 읽고 싶은 의지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는 가성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특히나 영어를 향상시키고 싶으신 분에게는 말이죠. 영어의 수준을 생각보다 내가 엄청나게 높은 잣대를 두고 영어 원서를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영어 원서가 다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물론 어려운 원서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책들도 정말 많아요. 우리가 원서라고 생각하면 어떤 딱 무슨 정확한 무슨 노인과바다 굉장히 문학적인 책들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사실 진짜 영어 원서라는 거는 그냥 영어로 되어 있는 책인 거거든요. 그것은 요리책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자서전, 자기계발서도 있죠. 잡지도 있을 수 있어요. 잡지도 글이 많은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도 사실 원서예요. 우리가 원서에 너무 그거를 한계를 두지 않고 넓게 본다면 분명히 내 취향에 되게 잘 맞는 원서를 고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거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거든요. 영어 실력보다는 내가 얼마나 읽고 싶은 의지가 있느냐. 내가 영어 원서를 읽고 싶다면 나한테 맞는 원서를 열심히 찾아봐야 되는 거죠. 지금 너무 많은 매체가 영어 책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눈여겨보시고 또 서점에 가셔서도 한국어 책만 보시지 마시고 대서 쪽 가셔서 한번 쓱 보시면서 이런 책도 있네 하면서 계속 좀 확인을 해보시고 또 내가 좋아하는 번역본이 이건 원서로 어떨까? 그런 게 뭐지 하면서 제목이라도 한번 서치라도 해보시고 그런 식으로 자신을 할 수 있다고 내가 영어 원서 읽어볼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조금씩 시도해 보시면은 그런 시도들이 결국 한 권의 완독을 만들 것이고 그 완독을 몇 번 반복하게 되면 저처럼 몇 년 동안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내가 좋아하는 취향의 책이 아니더라도 그 어떤 책이라도 영어로 되어 있는 어떤 글이라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그때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못한다고 영어 원서 읽지 말아야지 난 영어 못하니까 영어 원서는 내가 읽을 게 아니야 라고 하시지 마시고 어쩌면 가능하다는 것 가능해요. 감사합니다. 바이바이.